화면 보시죠. 정경민 차장이 아스트,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는 이노메트리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어제 어쩔 수 없이 항공우주가 좋아가지고 카이, 고속주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물 들어온 김에. 물 들어온 김에 네. 놓으셨고. 그리고 또 뒤에 추가 설명해 줄 분이 또 든든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네. 근데 어제 항공우주 진짜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죠. 다. 네. 아스트를 먼저 듣고 싶긴 한데 그래도 순서 저희가 있으니까 네, 제가 먼저 또 빠르게. 하고 가야 되죠. 네. 금요일도? 네. 가야 되니까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여기 그 회원분들 뭐 네네. 제가 또 장중에는 또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그거 이제 좀 준비하느라고 네. 한 40몇 분까지는 또 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고 이노메트리 들어보죠.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이 끝나자마자 어저께 수급이 조금 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들 뭐 핑계다 내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국내 증시의 수급 경색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쳤었다. 오늘 그 이제 청약 자금들이 좀 풀리잖아요. 물론 그 풀리는 게 저는 주식시장으로 그게 바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게 자금의 성격이 좀 다르고 청약은 어쨌든 좀 소위 말해서 무위험 수익을 노리고 이제 들어온 자금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뭐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역대급의 이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세간에 정말 많은 주목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어저께 사실 외국인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 죄다 그냥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어디에 집행되는가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조장비 기업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은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고요.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엑스레이 검사 장비 시장에서는 뭐 국내 점유율을 9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뭐 과점 이상을 지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화나 폭발 때문에 그렇죠. 엑스레이로 이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그냥 제가 얘기할 것 중에 가장 포인트를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생각이 나서. 이 안전 검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배터리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결국은 이제 배터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장비로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렸을 때 가장 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노메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다른 장비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에서 주가가 조금 덜 갔어요. 그게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제외하고 나머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는 주력 고객사고 중국에는 이제 BYD, 그다음에 네. 유럽 쪽에서는 노스볼트 전체 매출에서 이제 노스볼트 매출 비중이 한 16% 가까이 이제 지금 되면서 유럽 쪽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직접적인 지금 납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이 공격적으로 좀 진행된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이 2025년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해서 생산 능력을 증가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나머지 네. 이제 삼성 SDI, SK 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을 기점으로 거의 폭발적인 지금 설비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양산 능력이 1000기가와트시를 이제 넘어갈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 늘리려면 장비 많이 들여놓고 검사 장비 들여놓는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는 납품이 안 되고 있지만 추후에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이제 납품 가능성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어쨌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물 검사가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올해 이제 스태킹 검사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3D 이제 CT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품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조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도 올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네. 그래도 가격적으로 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노메트리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16,600원부터 17,000원 요 정도 이제 매수 밴드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딱 전고점 작년 9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부근까지 목표가를 한번 1차적으로는 설정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시장 극복 전략, 극복 기업
네, 이노메트리 정해 주셨습니다. 내용 잘 들어봤고요. 화면으로 지금 정리된 거 또 나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이게 포인트고 LG 에너지 솔루션 아이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어. 네, 월요일 날 다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민 차장은 아스트, 네, 자, 카이, 한국항공우주의 밸류 서플라이 체인을 뒤집고 있군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오. 예, 아스트와 한국항공우주의 한 6개월 정도의 주가 추이를 제가 지금 안 나오 네, 예, 동행성을 지금 나오고 있죠. 얘기해 주고 예. 싶은 거죠.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추이 6개월 이제 주가 추이고 이 뻘겋게 돼 있는 게 이제 아스트의 주가 추이입니다. 그러면 최근 한 12월 전까지는 거의 동행을 하다가 12월부터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훨씬 빠르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일 수 있겠고, 근데 딱 보시면 직관적으로 이게 거의 같은 뉘앙스로 움직이는구나, 동행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이유는 역시 좀 한국항공우주는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좀 감아 올리는 게 조금 더 세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제 같은 이제 한솥밥을 먹는 이제 이런 좀 종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극한으로 좀 이제 경영 환경이 됐었죠. 항공업계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민수 시장이 그렇죠. 네. 뭐 민간 민항기. 그리고 이제 군수, 우주 기체 이런 데까지 좀 신규 수주가 올해는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 그리고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던 이제 재무 상황도 좀 개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돼서 어제 한국항공우주에 이어서 좀 말 그대로 좀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연결된 그런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이의 그림자 같은 뭐 이 기술적 트레이딩 기법 중에 섀도우 트레이딩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찾아서 가는 이런 뭐 그런 이제 컨셉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어쨌든 뭐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요 매출은 이제 앞서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이제 대한항공, 그다음에 카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브라질의 이제 엠브레어, 그다음에 캐나다의 봄바디어,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뭐 거의 이제 굵직굵직한 그런 이제 항공사들로 항공기 제조사들로 매출이 나가고 있고요. 이제 부품, 모듈, 그리고 이제 프레임, 패널 뭐 이런 쪽에 제조, 조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좀 하고 있고, 관계사가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그 상장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상장사로 이제 ASTG 아마 올해 상장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하는 쪽이죠. 그렇다 보니 우주 항공 산업에도 수직 계열화로 관여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기업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여객 분야가 이제 워낙 침체가 좀 되다 보니까 뭐 항공기 이제 내외부 뭐 정비와 개조 뭐 이런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이제 2020년, 21년은 그냥 딱 보셔도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3분기부터는 좀 의미 있는 매출 회복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군수용 항공기 쪽으로 수출 가능성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적용이 돼서 뭐 저는 저점은 통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무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자닌, 뭐 BW 같은 발행이 조금 있습니다. 규모가 좀 제법 있는 편인데, 일단 뭐 이 자금을 증설이라는 차원 쪽에 썼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역시 이제 캐파의 확장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뭐 주가 추이를 보시면 뭐 12월 초에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때가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최저점은 지나고 점진적인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국항공우주 쪽에 좀 수주 모멘텀이 나와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면 아까 보셨듯이 두 종목이 거의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이 간극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뭐 한 1,600억, 50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이.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수익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어제 종목에 이어서 오늘 뭐 이제 항공기 관련된 종목으로 아스트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뭐 이걸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다 보니까 뭐 제 스스로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예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가격을 좀 준해서 봤을 때는 한 1만 원 정도까지는 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카이라는 기업이 독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으로 아스트를 오늘 한번 들여다봤고요. 네. 그죠? 정영민 차장이 나름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싸다 이렇게 네. 정리합니다. 뭐 기업 내용은 항공기 부품 쪽입니다. 다양한 워낙 수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매매 참고하시라고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네요.